안녕하세요, 딩 사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업 얘기 말고 좀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항공 마일리지 재테크와 관련된 팁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생각해보니까 1등석 타본 경험을 제대로 얘기를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아시아나 대한항공 1등석을 직접 타본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들려드리고, 이 두 항공사의 1등석이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5년 넘게 퍼스트 클래스라는 구매대행 사업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면서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전세계 구매대행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퍼스트 클래스라는 카페 명칭을 사용하게 된 계기가 실제로 제가 1등석을 타보고 난 후에 이 카페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저 역시도 구매대행 사업을 통해서 재테크로 모은 항공 마일리지로 30대 중반 정도의 1등석을 타보게 됐는데요. 평생 타볼 일 없을 거라 생각했던 1등석을 제가 공짜로 어떻게 보면은 좀 쉽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경험을 다른 분들도 같이 느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그러한 마음으로 퍼스트 클래스 카페를 만들게 됐고, 지금도 많은 분들한테 구매대행 사업 노하우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게 됐다는 훈훈한 얘기가 전해집니다. 저의 이런 훈훈한 얘기를 물려받아서 현재 온라인이나 유튜브에서 유럽 구매대행에 관련한 컨텐츠를 만들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저한테 배운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저도 평범한 직장인이었다가 거의 무일푼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왕복 1,400만 원이 넘는 1등석을 직접 타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처럼 사업을 하시면서 마일리지 적립을 조금만 하시면 1등석을 누구나 다 타실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고,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이렇게 사업을 해서 내 힘으로 모은 마일리지로 1등석을 타고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나 스스로에 대한 대견함,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럼 1등석을 타게 되면 어떤 좌석에서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타본 1등석은 국내 항공사인 아시아나 항공이고요. 2017년도에 열심히 모은 마일리지를 아껴놨다가 미국 LA 장거리 여행을 할 때 왕복으로 퍼스트 클래스를 끊어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이 1등석 전용 라운지인데요. 대한항공도 동일하게 1등석 전용 라운지가 있습니다. 자, 입구에 들어가면 이런 샹들리에가 보이고 한적한 라운지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1등석 자체가 몇 개 없기도 하고 1등석을 탈 수 있는 사람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라운지 크기 대비 사람이 진짜 별로 없었어요. 분위기도 일반 라운지에 비해서 굉장히 차분하고 훨씬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죠. 자, 뷔페도 마찬가지로 가짓수도 다르고 음식 퀄리티도 다릅니다. 일반 라운지는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좀 더 가볍고 저렴한 음식들 위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1등석 라운지는 종류도 훨씬 많고요. 아무래도 사람도 별로 없다 보니까 음식이 비어있는 경우도 별로 없었습니다. 음식이 채워지는 속도도 상대적으로 좀 더 빨랐던 것 같아요. 자, 다른 것보다 이 술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라운지부터 적당히 비싼 술들이 이렇게 널려 있습니다. 잭다니엘도 보이고 봄베이, 사파이어도 보이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독한 술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냥 맥주랑 와인만 간단하게 먹었던 것 같아요. 자, 음식은 이렇게 많이 퍼와서 먹었었습니다. 이때 제가 1등석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냥 마냥 좋아가지고 이것저것 다 퍼와서 먹었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1등석을 타시게 되면은 이렇게 먹는 건 비추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먹고 들어가면 1등석에서 또 먹을 걸 줘요. 근데 1등석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운지에서 배를 이렇게 많이 채우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1등석 전용 출입구를 통해서 비행기 탑승을 하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간에
좌석을 배정받게 됩니다. 엄청나죠? 옆좌석 몰래 찍은 건데 저 혼자 여행을 가면은 창가 쪽 자리도 좋겠지만 아무래도 커플로 갔기 때문에 중간중간 대화도 할 수 있고 음식도 쉐어할 수 있는 가운데 좌석을 선택해서 탑승을 했었어요. 커플로 가시게 되면 개인적으로 창가보다는 가운데 자리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비행을 하면서 보이는 하늘 그리고 지상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건 조금 단점이긴 한데 만약 왕복으로 발권을 하시게 되면 갈 때는 가운데 좌석 올 때는 창가 좌석 이런 식으로 발권해서 여행을 가셔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1등석에 탑승을 하면 이렇게 좋은 헤드폰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고요. 페라가모에서 주는 어메니티도 같이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페라가모인지는 모르겠는데 몇 년이 지났으니까 아마 다른 제품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싶네요. 자, 탑승을 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샴페인이나 와인이 제공이 됩니다. 안 드시는 분들은 뭐 다른 음료나 이런 걸로 바꾸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가볍게 한잔 했고요. 자, 이렇게 앉아서 본 시점인데 중간에 보이는 이 문을 닫게 되면 옆 사람하고도 보일 일이 없고 웬만한 승무원들하고도 눈 마주칠 일이 많이 없습니다. 수납 공간도 이렇게 많이 있어서 곳곳에 내 물건들을 놓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자, 그리고 식사가 이제 제공이 되는데 양식, 한식 뭐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되고요. 가벼운 식사 요거는 보통 아침이죠. 그 다음에 저녁 식사는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녁 식사 역시도 양식하고 한식하고 나눠져 있고요. 만약에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면은 처음에 예약을 하실 때 따로 말씀을 주시면 해당 채식 식단으로 따로 제공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술 역시 이렇게 종류가 많고요. 가격대도 어느 정도 있는 와인 그리고 샴페인이 제공되니까 술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조금 맛이라도 보시는 게 좀 덜 아깝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가볍게 식사가 나오고 샴페인도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플레이팅도 되게 이쁘죠. 캐비어를 그냥 냅다 줘버리는데 제 입맛에는 그렇게 막 맛있다는 느낌은 없어서 한 반절 정도만 먹었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간단한 아침 식사 나오고요. 이게 이제 저녁 식사입니다. 갈비 장난 아니죠. 밥까지 해서 10첩 반상이 나오는데 제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을 때 굉장히 맛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식사 후에는 이렇게 디저트도 따로 나오고요. 먹고 나서 편안하게 영화를 감상하다가 완전히 좌석을 눕혀서 발을 쭉 뻗고 잘 수 있는 형태로 완전한 꿀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거의 도착할 때쯤 찍은 사진인데 착륙할 때가 되니까 엄청 뭔가 아쉽더라고요. 아시아나 1등석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외투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다는 건데요. 대한항공은 이런 게 없어서 이런 외투는 따로 보관을 했어야 됐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내려서 LA로 가서 이제 할리우드 구경도 하고 여행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렇게 1등석을 타고 여행을 가게 되면 엄청나게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다리를 쭉 뻗고 허리를 펴고 잘 수가 있기 때문에 여행을 시작할 때 굉장히 좋은 컨디션으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행 가기 직전까지 일을 하다가 출발한 저 같은 사업가들은 이코노미석에서 장거리 여행을 하게 되면 허리에 엄청난 무리가 와서 도착한 날은 컨디션이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1등석이나 비즈니스석을 타고 여행을 가게 되면 그날 도착한 당일에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컨디션으로 여행을 다니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대한항공 1등석은 어떤 모습인지 보겠습니다. 대한항공도 아시아나 항공과 마찬가지로 1등석 전용 라운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구에 퍼스트 클래스라고 딱 적혀져 있고요.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파티션으로 각각 공간이 나뉘어져 있어서 프라이빗하게 식사를 하거나 개인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나름 뷰도 좋아요. 면세점 뷰죠. 아시아나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들이 좀 더 깔끔하게 나오고 아무래도 두 번째 1등석이다 보니까 먹는 걸 좀 자제했었어요. 지금 사진상으로 봐도 확 차이가 나죠. 간단하게 허기만 채우고 바로 탑승을 했었습니다. 자, 이게 면세점 뷰인데 나름 탁 트여 있어서 여행 가기 전에 좀 기분을 업할 수 있는 라운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대한항공 1등석 라운지는 좀 더 프라이빗한 느낌이라면 아시아나 라운지는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의 음식도 대한항공 1등석 라운지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또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예전하고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퍼스트 라운지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타실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1등석 전용 출입구를 통해서 탑승을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어메니티를 기본적으로 제공받게 됩니다. 좌석 크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큽니다. 비행기 창 4개 정도를 모두 활용할 만큼 좌석 크기가 엄청나게 광활해요. 자, 그래서 탑승을 하고 나면 이렇게 주류 리스트가 제공이 되고요. 식사 역시 빵빵하게 라인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식사는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식사를 마치고 와인 한 잔씩 또 못 참죠, 그렇죠? 샴페인하고 와인 종류별로 다 요청을 드려서 이렇게 깔아놓고 한 잔 한 잔 천천히 음미를 하면서 마셨습니다. 승무원분들한테 부탁을 하면 이렇게 사진도 친절하게 다 찍어주시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요청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 제가 조금 민망했던 게 이 대한항공 1등석 탔을 때 딱 저희 커플밖에 없었어요. 1등석에 승무원이 2-3분 정도 계셨는데 계속 저희한테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사실 조금 부담이 되긴 했었습니다. 근데 뭐 친절하게 해주시는 게 그분들의 직업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그런 주목을 받으면서 여행을 한 적이 여태까지 없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되게 신선한 경험이었고요. 식후땡 디저트인데 역시나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때 저희밖에 없었어서 뭐 계속 디저트도 달라는 대로 계속 제공을 받았습니다. 과일도 신선한 거 보세요. 이게 완전히 1등석 승객들을 위한 음식이라는 게 확 티가 납니다. 아이스크림도 이렇게 제공을 받습니다. 아이스크림도 그때 남아가지고 엄청나게 배 터지게 먹었던 것 같아요. 자, 좌석을 접으면 이렇게 되어 있고 쭉 펴서 침대로 바꿀 수가 있는데 체감상 좌석 너비나 크기 자체는 대한항공이 조금 더 큰 것 같고요. 아시아나는 문이 양쪽으로 되어 있고 문 높이가 대한항공보다는 조금 더 높아서 좀 더 프라이빗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 대한항공이 수납 공간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고 이 등받이 너비도 대한항공이 조금 더 크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요거는 뭐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알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제 느낌상이라는 거를 감안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항공도 마찬가지로 헤드폰이 지급이 되고요. 또 식사가 나옵니다. 아침은 가볍게, 이건 국수 그리고 떡갈비, 저는 스테이크. 자, 그때 아무도 없어서 그냥 사진 막 찍어도 눈치를 볼 일이 없었어요. 이게 거의 도착할 때쯤에 찍은 사진인데 1등석 타고 가게 되면 이 착륙할 때가 되면은 엄청 아쉽습니다. 이게 여행의 첫 시작이 1등석이면 너무 일단 기분이 살짝 업이 돼서 여행의 시작을 좀 더 기분 좋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비행은 이태리 로마로 갈 때 탔던 대한항공 1등석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아시아나랑 대한항공 둘 다 1등석을 타봤는데 사실 라운지도 그렇고 뭐 좌석 서비스도 그렇고 두 항공사 모두 저는 만족을 했었습니다. 뭐 특별히 차별화가 있다라고 하긴 어려울 것 같고, 요즘 1등석이 많이 줄기도 했고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더 이상 1등석이 아닌 비즈니스 스위트라는 명칭으로 바뀌면서 조금 등급이 낮아졌기 때문에 국내 항공사에서 이제 유일하게 1등석이 남은 곳은 대한항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마일리지로 1등석 항공권을 끊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다들 2-3년 동안 못 나가서 지금 마일리지 발권 경쟁이 장난이 아닙니다. 저도 올해는 실패했고 내년에 좀 다시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1등석을 타본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이게 그저 남 얘기 같이 느껴지시면 조금 생각을 바꿔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도 이렇게 뭐 비즈니스라도 꼭 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제가 올린 각 국가별 구매 대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시고 실행을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최소 비즈니스 항공권은 좀 빠르게 타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왕 마일리지 재테크가 얘기가 나온 김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마일리지를 좀 더 빠르게 모으시려면 유럽 구매 대행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중국까지도 빨리 확장을 하셔야 되고요. 그 이유는 제가 앞서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유럽 시장만 해서 마일리지도 좀 빨리 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드 결제가 되는 저희 퍼스트 클래스 제휴 배대지를 같이 사용하셔서 매출을 만드시면 판매 수익은 판매 수익대로 가져가면서 항공 마일리지도 같이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독일이나 영국 구매 대행을 생각하고 계신 사장님이 계신다면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놓은 링크 보시고 제휴배대지 신청을 하셔서 이 구매 대행 사업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늦은 1등석 탑승 후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도 퍼스트 클래스를 꼭 한번 타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